천천히 신형을 일으키더니 그 황희 소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물었다. 저, 실례지만 소적께서는 혹시 황씨성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상관협 등은 그 말을 듣고 내심 의아해졌다. 천하의 황가가 무수하게 많은데 어째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일까? 황희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국수를 먹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백이인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대답이었지만 일순 그 백이인은 크게 반색하는 표정이었다. 아이고 이거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황소저이셨군요. 저희의 아가씨께서 소저를 모셔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황희 소녀는 그 말에 질문했다. 백언니가 나를 찾는다고요. 백이인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황희 소녀는 말했다. 물론 미리 이 마을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내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나를 그렇게 급하게 찾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백이인은 일순 주의를 의식한 듯이 전음으로 뭐라고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황희 소녀는 일순 왕자 안이 있는 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아마도 그 백이인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도중에 왕자 안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 모양이었다. 이윽고 황희 소녀는 이미 식사를 끝냈는지 신형을 일으켰다. 점원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이 막 가지고 나오려던 음식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저희들을 따라오십시오. 백이인들이 앞장서서 주루의 밖으로 나가자 황희 소녀는 그 뒤를 따라가다가 문득 일행의 옆을 지날 때 시선을 왕자안에게 주었다. 마침 왕자안도 차를 마시면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다. 순간 왠지 황희 소녀의 그윽하고도 부드러운 시선이 깊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황희 소녀가 문득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은 백언니의 친구인가요? 왕자는 대답했다. 그렇소. 나는 모두의 친구요. 황희 소녀는 다소 멈칫하다가 약간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그 말은 매우 우습군요. 그 말은 나와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헌데 당신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요. 황희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백이인들은 모두 주루의 밖으로 나가서 황희 소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황희 소녀는 그쪽을 돌아보면서 말을 이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처럼 도도하던 백언니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녀와 겨우 한 번 만나서 두어 마디의 얘기를 나누어 보았을 뿐이요.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는 할 수가 없소. 황희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 백언니는 존심이 누구보다도 강해서 설사 어떤 훌륭한 남자라고 해도 아직 한 번도 친구로서 대해준 적이 없었는걸요.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한번 당신의 친구가 되어 보려는 거예요. 왕자는 문득 질문했다. 당신은 친구가 많소? 황희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사실 여자친구는 덜어 있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왕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렇다면 당신도 알고 보니 자존심이 세고 도도한 편이구려. 황희 소녀는 격이 없이 웃었다. 그런 셈인가요? 호호. 헌데 당신의 이름은 뭐죠? 왕자는 즉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나는 왕자안이라고 하오. 황희 소녀는 가볍게 웃었다. 훌륭한 이름이로군요. 당신이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들었어요. 나의 이름은. 헌데 문득 왕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오? 황희 소녀는 그 말에 다소 멈칫하는 듯 하다가 약간 놀란 기색으로 웃으며 말했다. 과연 당신은 예사의 사람이 아니군요. 이 인피명구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말과 함께 그녀는 손을 들어서 얼굴에 쓰고 있던 하나의 가죽을 벗겨들었다. 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과 대하기 편하도록 이것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황희 소녀는 얼굴에 하나의 인피명구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인피명구를 벗어들자 일순 그녀를 바라보던 상관협 등은
갑자기 눈이 부시고 정신이 달아나는 것 같은 강렬한 충격을 느꼈다. 황해의 소녀 그녀는 실로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다. 기실 상관여분 전에 백기라는 여자를 보고서 세상에 저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 하고 기이하게 생각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세의 것이 아닌 듯이 충격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그의 생각은 다시 바뀌고 있었다. 상관엽은 그와 같은 미인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눈앞의 황희 소녀는 결코 백기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뛰어난 기질이 엿보이는 것이 아닌가. 상관엽 등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넋이 달아나는 것 같았다. 전에 보았던 백기의 미모가 결벽하면서도 순백한 아름다움이라면 황희 소녀의 미모는 바로 고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얼핏 느끼기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아주 고상한 기질이 풍겨나오고 있었다. 지금 오직 그녀의 용모를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왕자한 하나뿐이었다. 그는 태연하게 미소하면서 그녀를 향해 말했다. 만일 그 환자들이 당신의 그 미모를 보았다면 더욱 빠르게 치료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요. 황희 소녀는 일순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럼 내가 바로 그 의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왕자는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천하의 미인들은 많지만 이처럼 절세적인 미인들은 그다지 흔하지 않소. 즉 성수곡의 병중화 황과 황랑자를 제외하고는 누가 이와 같은 미모를 가지고 있겠소. 아, 상관엽 등은 일순 왕자안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서 부르짖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사실을 보고 놀랐다. 하나는 우선 조금 전에 백이인들이 말하던 그 마을의 신이라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황희 소녀였다는 사실이었다. 하기는 그것은 백이인들의 행동을 보고서 금세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녀가 언젠가 왕자안이 말했던 천하의 세 명의 미녀들 가운데의 하나인 무림산봉의 일인인 병중화 황가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바로 성수곡의 사람이다. 따라서 그녀가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녀의 벼로대로 그녀의 얼굴에는 왠지 약간 누르스름한 병색이 어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그처럼 절세적인 미모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은 원래 그녀의 용모가 기막힌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황희 소녀는 일순 기막힌 듯이 멍하니 왕자안을 바라보고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설마하니 당신이 나의 신분까지 잘 알고 있었을 줄은 몰랐군요. 아주 뜻밖의 일이에요. 하지만 더욱 관심이 가는군요. 왕자는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와서 나와 함께 식사라도 하겠다는 말이요. 황희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니 그것은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제가 술을 한 잔 대접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백언니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하겠어요. 말과 함께 황희 소녀는 더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는지 백이인들의 뒤를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주루의 밖으로 살이 지면서 왕자안을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일순 상관엽은 공연히 옆에서 정신이 핑그르르 도는 것을 느끼면서 내심으로 생각했다. 그야말로 사부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하의 절생미인들이 모조리 달려드는구나. 차라리 사부님께서 조금 더 못생기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누나가 아주 불리하겠구나. 잠시 후에 일행은 식사가 끝났다. 몇 잔의 차를 더 주문하여 마신 다음에 일행은 이윽고 어두워진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계산은 독고상이 늘상 하던 대로 했고 왕자안과 상관엽 등은 먼 저 주루의 밖으로 나가서 객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뭔가 어두운 허공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빠르게 왕자안의 면전으로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상관엽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 백색의 물체의 속도가 아주 빨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자안에게 기습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상관엽은 순간 놀라서 급히 신형을 날려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워낙에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서 미처 제 시간에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상관협이 미처 왕자안의 앞을 막아서기도 전에 이미 그것은 왕자안의 면전에 파공성을 내면서 도달하고 있었다. 헌데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뜻밖에도 그 백색의 물체는 왕자안의 면전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볍게 그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상관협은 그것을 보고 일순 안심을 했으나 놀랐다. 알고 보니 그 백색의 물체는 한 장의 백지였던 것이었다. 독고상과 왕자안도 기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왕자안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상관협이 비록 사부를 생각하는 마음에 걱정하기는 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한 장의 백지를 날려서 그와 같은 교묘한 재주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상관협은 자신의 능력이라면 결코 따라서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급히 받아든 왕자안의 백지의 면을 살펴보니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은 글귀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한가한 초옥의 달이 밝습니다. 오셔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뒤에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서체가 유려한 여인의 글씨체요.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 틀림없이 아는 사람의 것인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왕자안이 그 서찰을 읽고 나자 문득 그들의 앞에 하나 사람이 가볍게 너털웃음을 흘리면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간 안녕하셨소이까? 그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백무하였다. 상관협은 느닷없이 그를 보게 되자 다소 놀랐다. 게다가 그가 조금 전에 백지를 날렸던 주인공임을 알고는 다시 한번 그의 무학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 백지의 주인은 그의 누이인 철룡무가의 소군주 백기일 것이었다. 번호 69 90 등록자 김창현 레드옥 9701 26 18 16 381줄째 목백상 개방백의 제자 24장 제24장 원영리정의 내 아들. 왕자안은 백지를 다시 한번 바라본 다음에 그 백무아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그녀의 심부름을 온 것이요. 백무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실 우리 누이는 이제까지 이런 서찰을 남에게 주어 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그런 점에서 아마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요. 그는 자신이 누이의 이러한 심부름을 온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생각해보니 틀림없이 아까 주루를 떠났었던 황가가 백기와 만나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었다. 왕자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물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소. 이에 백무아는 눈빛을 번쩍 빛냈다. 그렇다면 초대에 응하겠다는 말이오. 왕자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금 별다른 바쁜 일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 구태여 거절할 이유가 없소이다. 감사하게 초대에 응하겠다고 전해주시오. 백무아는 그 말에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나를 따라오시오. 그곳으로 가는 지리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들은 모종의 장소에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서 왕자안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왕자안은 이에 고개를 돌려서 상관협에게 말했다. 너는 누이와 함께 객점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해라. 나는 혼자서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다. 왕자안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이미 상관협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자가 혼자서 다닌다고 해서 무슨 위험이 있을 리는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상관협은 공연히 걱정이 되어서 뭔가 물어보려다가 참고서 인사를 올렸다. 예, 그럼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독고상과 상관지 등의 시선을 받으면서 왕자는 천천히 백무하의 뒤를 따라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밤은 이미 매우 깊어가고 있었다. 백무하는 비교적 천천히 걸음을 옮겨서 왕자안을 마을의 변두 위쪽으로 인도해 갔다. 이 마을은 그다지 크지가 않아서 무슨 특별히 커다란 객점 따위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백무하는 이윽고 마을을 벗어나서 하나의 완만한 송림숲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계곡의 안으로 들어섰다. 그 계곡은 바닥이 매우 평평하여 흡사 하나의 평평한 분지를 연상케 했다. 헌데 바로 그 자리에 야산을 등지고서 하나의 수려한
장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 그 장원에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궁등이 휘황하게 밝혀져 있었으며 흡사 그러한 광경은 불야성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오. 백무하는 아니나 다를까 그 장원의 앞에 이르러서 왕자안에게 장원의 안으로 들어설 것을 권했다. 기실 이 장원은 비록 화려하기는 했지만 일전에 왕자안은 백장생이라는 사람에게서 특별한 초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대상은 아니었다. 이 장원에는 그렇게 느껴서인지 은은한 운치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일단 두 사람이 장원의 안으로 들어서자 이내 내부에서 하인이 하나 나와서 두 사람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 하인은 백검내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곳은 특별히 빌린 모양이었다. 백무와도 문득 그것을 의식한 듯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인원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곳은 당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곳이오. 왕자는 그 말에 문득 물었다. 그렇다면 손님은 나 이외에도 더 있다는 말씀이오. 백무와는 기이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솔직히 초대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이지만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요. 왕자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소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묵묵히 하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하인은 묵묵히 두 사람을 장원의 후원 쪽으로 안내해 갔으며 이 네 계곡의 안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은 하나의 맑은 연못가에 이르렀다. 콱콱콱. 연못가의 반대편에서는 지금 서너 줄기의 폭포수가 뿌연 안개를 자아내면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밤하늘에는 달빛이 밝았다. 왕자는 지금 그 연못의 중앙에 하나의 정자가 그린 듯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실로 이 장원을 축조한 사람은 운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인은 바로 그곳으로 두 사람을 안내해 갔다. 미처 그곳에 가 가이에 도달하기도 전에 정자 안에서 무려 서너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의외로 그곳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들은 많았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하인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러가자 두 사람은 이내 정자의 위로 올랐다. 이 정자는 바로 연못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의 수려한 풍경을 마음껏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다. 시원한 폭포수의 맑은 물소리와 은빛으로 부서지는 달빛 가운데에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넓은 연석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백기가 백색의 화려한 의복을 걸친 채로 몸을 일으켜서 왕자안을 맞이해 드렸다. 오셨군요. 이렇듯 변변치 않은 자리에 초대하게 되어서 미안해요. 왕자는 백기에 그린 듯이 수려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곳처럼 아름다운 곳도 매우 드물 것이요. 게다가 지금 이곳에는 천하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요. 백기는 은근히 안색을 붉혔다. 당신은 이미 아시고 계셨군요. 실은 갑자기 당신을 부른 것은 여기에 계신 이분들도 모두 당신을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백기의 말이 끝나고 나자 어느새 자리에 앉아있던 4명의 젊은 남녀들이 일어서서 이쪽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남이녀로서 뜻밖에도 황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의 3명의 얼굴은 낯익은 것 같았다. 특히 왕자는 그 가운데에서 나이가 25가량으로 가 장연장자로 보이는 홍이 청년에게로 시선을 집중했다. 홍이 청년 그는 체구가 다소 큰 편이고 안색이 불그레했는데 두 눈에서는 실로 화강암과도 같은 강인한 광채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전신에 흐르는 기도가 실로 범상치 않은 것이었고 게다가 더욱 기이한 것은 그의 의복인 홍이는 새 옷임에도 여러 군데 일부러 기운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의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아주 귀엽고 아름답게 생긴 두 명의 홍이 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왕자안이 바라보자 그 홍이 청년이 먼저 입을 열어 물었다. 그대가 바로 왕자안이라는 사람인가? 그는 처음부터 반말을 썼고 또한 그 어조는 다소 못마땅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왕자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이 바로 철명계요. 그 말에 일순 당사자인 홍이 청년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백기 등도 다 함께 놀랐다. 특히 백기와 백무와 등은
아직 자신들이 홍위 청년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다. 혹시 그들은 미리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미 홍위 청년이 왕자안과 대면한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은 버려지게 되었다. 홍위 청년은 눈을 크게 뜨면서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나를 알아보게 되었는가? 왕자안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천하에서 오직 개방의 사람들만이 일부러 새 옷을 고쳐서 거지 옷으로 만들어 입는 법이요. 게다가 당금에 이르러 개방의 인물들 가운데 이토록 연기발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총호법의 4명의 아들들이 아니겠소. 홍희 청년은 두 눈을 크게 뜨면서 다시 물었다. 하지만 우리 사형제는 모두 4명인데 그대는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의 둘째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는가? 왕자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원래 원영리정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맞이인 왕자원은 성품이 충실하여 쉽게 강호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셋째와 넷째인 왕자리와 왕자정도 역시 약간 냉정한 편인데 반해서 오직 둘째인 당신 왕자형만이 호기가 강한 편이고 남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편이니 당신은 바로 그 철명계 왕자형이 아니면 누구이겠소. 홍희 청년은 일순 그 말에 다소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상대가 이토록 자신들에 대해서 훤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이한 심정이 들었던 것이었다. 그때 문득 그의 옆에 서 있던 2명의 홍인왕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소리쳐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나요? 왕자는 그녀들을 돌아보면서 미소하며 대답했다. 개방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처럼 아름다운 말괄량이들이 또 있겠느냐? 너희들은 바로 호적계 왕구와 호릭의 왕용이 아니냐? 그 2명의 홍인왕자들은 일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들은 왕자안이 자신들의 벼룩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일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호릭의 왕용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우리와 별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왕자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너희들이 어렸을 적에 나는 너희들을 본 적이 있었다. 헌데 너희들은 모습에는 그러한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한 사람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 어렸을 때의 모습은 거의 지워지게 된다. 그 2명의 홍인왕자들은 일순 왕자안의 그와 같은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지만 그렇다고 반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그렇다. 기실 지금 왕자안의 눈앞에 서 있는 한 명의 남자와 2명의 홍의왕자들은 모두가 왕자안의 사촌형들이었다. 지금 개방의 방조의 아들이자 구대총호법인 백결계 왕용생의 스라에는 사남이녀의 모두 6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현재 개방의 차기의 실세로 부각되고 있는 그들은 왕용생의 동생이었던 왕운생의 자식인 왕자안의 사촌형제들인 것이었다. 왕자안이 지금 이곳에 이르러서 그들을 보게 된 것은 실로 뜻밖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백기는 아마도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았다. 내가 본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다. 홍의 청년 철명계 왕자영은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 반말을 썼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배워버린 습성 같기도 했다. 왕자는 개의하지 않으면서 대꾸했다. 당신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장형은 눈살을 크게 찌푸리며 물었다. 너는 어째서 우리가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왕자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당신들은 원래 나의 선친을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왕자영은 잠시 뚫어지게 왕자안을 주시하다가 이어 말했다. 돌아가신 숙부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나의 부친이셨고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누가 싫어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왕자는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말이오. 왕자영은 그를 보며 대꾸했다. 나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보게 될 줄은 몰랐을 뿐이다. 그렇다. 기실 이 왕자영은 지금 개방에서 좌순찰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각기 좌향주와 우향주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여동생들과 강호를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우연히 들렸던 것이었다.
특히 이 황자영은 왕자안의 말처럼 강호의 인물들과 사귀기를 좋아해요. 그가 다니는 곳에는 항상 인재들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왕자안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쨌거나 당신은 지금 나를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오. 왕자영은 잠시 왕자안을 노려보는 듯 하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미 평온하게 잘 살아왔다. 나는 다만 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왕자는 그를 마주보면서 말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소. 나는 결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말이오. 이때 분위기가 다소 삭막해지자 백기가 나서서 주연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면서 싸우지만 말고 그만 자리에 앉는 것이 어때요? 왕자영은 잠시 왕자한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먼저 자신의 자리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왕자한 역시 비어있는 자리로 가서 앉았으며 나머지 5명의 주위에 둥글게 둘러앉았다. 그러자 이윽고 백기가 남은 한 명을 가리키며 왕자한에게 말했다. 왕공자. 그리고 이 분은 바로. 그녀는 말을 하다가 말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왕자한을 향해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 당신은 혹시 이 분을 알고 있나요? 왕자한은 그 황희 청년을 향해 시선을 보내고서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당신은 바로 산수제가 아니오. 황희 청년 그의 나이는 대략 21 정도로서 왕자한에 비해서 한두 살 정도 더 먹어 보였다. 용모는 다소 준수한 편이었고 기질은 서생의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것이었다. 황희 청년은 설마 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즉시 놀라서 폭권하며 말했다. 왕공자께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과연 거짓 이 아니었군요. 왕자는 그를 향해 마주 폭권했다. 과찬의 말씀이오 황소혁. 그렇다. 기실 이 황희 청년은 바로 아까 주루에서 만났었던 황가의 오라 비가 되는 사람으로서 성수곡의 사람이었다. 원래 그 병중화 황가에게는 모두 3명의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의 막내가 바로 이 산수제 황병호인 것이었다. 그들 형제의 맞이는 물론 무림삼룡의 하나인 삼절서생 황중엄이다. 산수제 황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과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왕공자는 이미 나를 알고 있으니 어찌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왕자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나 황소엽도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황병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 전에 나의 동생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왕공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왕공자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요. 왕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 황소엽은 황낭자의 오빠이셨군요. 이때 백기가 옆에서 말했다. 황낭자는 지금 우리 인원들의 치료를 맡아주느라고 수고하고 있으니 아마도 잠시 후면은 이곳에 나타나게 될 거세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 말에 호릭의 왕용이 왕자한을 향해 웃으며 물었다. 오라버니는 혹시 무공을 익히셨나요? 왕자한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그저 한 몸을 가눌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황병호가 먼저 술병을 들어서 왕자한의 술잔에 따르면서 말했다. 자, 한잔 하시오. 이와 같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술잔을 기울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왕자한은 그 술잔을 받았다. 고맙소. 이어 왕자한이 그 술병을 받아서 황병호의 비어있는 술잔에 따르자 그 역시 미소하며 술잔을 받아들고서 한 모금을 마시고는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 주위에는 희뿌연 은빛의 달빛이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고 근처에서 쏟아져 내리는 시원스러운 폭포수의 소리와 함께 맑은 안개가 서서히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실로 이곳은 술을 마시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백기는 한쪽에 앉아서 은근히 왕자한과 황병호의 대작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백무아도 역시 그 옆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왕자영은 다소 무뚝뚝한 표정으로 스스로 술을 따라서 쉴 새 없이 들이키고 있었다. 그는 무공이 높은 탓인지 그렇게 아무리 술을 계속해서 마셔도 전혀 취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자,
일단은 술 석 잔을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곳의 술은 물론 아주 좋은 것이었다. 10여 년이나 묵은 주ገብ청으로서 지나치게 오래 묵은 것도 아니었고 또한 설익은 것도 아니어서 그 주향이 은은하게 주위로 퍼 전나가는 것이었다. 그러한 술 냄새는 설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한 수향기에 취했음인가 왕자안이 그 석잔의 술을 마시고 나자 이윽고 안색이 불그레하니 변한 호적계 왕부가 왕자안을 향해 물었다. 오라버니께서는 만일 어떤 무공을 배우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펼쳐 보이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모두가 안개를 넓힐 수 있게 말이에요. 왕자안은 미소하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왕부의 말에 따라서 백기와 백무아뿐만 아니라 왕자영 등도 술을 마시다 말고서 다소 기이한 눈초리로 왕자안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실 왕자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로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호기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왕자안은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무공을 보여주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변변치 않은 재주를 부이다가 여러분들의 비웃음을 살가봐 두렵군요. 왕군은 그가 은근히 무예시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빛을 빛내면서 다시 물었다. 오라버니는 듣자니 이제까지 산속에서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스님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그렇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왕군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왕자는 대답했다. 나는 노스님에게 사살을 했지만 그러나 비록 머리는 깎지 않았으나 스님이라는 것도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요. 왕구 등은 왕자안의 말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내 화제를 돌려서 질문했다. 오라버니가 그분에게 배운 무공은 어떤 것이죠? 왕자안은 일단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호릭의 왕용이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문하는 것은 무엇이든 펼쳐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왕자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시전해 보이도록 하겠다. 왕용이 먼저 옆자리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왕자영의 얼굴을 돌아본 다음에 왕자안을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 강호인들은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고 또한 게다가 우리 개방의 사람들은 이 술이 없다면 아예 살아가지도 못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술에 관해서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왕자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대로 해라. 좌중의 사람들은 왕자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서생과 다름이 없는데 주저없이 그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다소 놀라서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왕용은 은근히 자신에게도 쏠리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결정을 했는지 말했다. 그럼 어서 저기에 있는 술통을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멋들어 지게술을 한 잔씩 따르는 것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다소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 뜻밖에도 왕용이 그처럼 쉬운 문제를 내는 것을 보고는 약간 실망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원래 이 술을 따르는 기술은 내공이 절정의 정지에만 올라 있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가장 훌륭한 기술을 선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왕자안을 향해 강렬하게 집중되었다. 번호 70, 90 등록자 김창현 레드옥 9701 26 18 17 375 줄제 목백상 개방백의 제자 25장 제25장 주연의 신기 왕자안은 왕용의 그와 같은 말에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지금 이 탁자의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술통은 사람의 몸통만큼이나 컸지만 거기에는 또한 주겹청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직 주연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었고 술통을 개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실로 그와 같은 술통이라면 상당한 무게가 나갈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인의 하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공력이 인류고수의 수준만 되어도 그러한 술통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공깃돌처럼 장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으로 남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술자석에서 흔히 나오는 술을 소재로 한 시범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들의 특별한 재주를 선보이려고 했으므로 당연히 쉽게 할 수가 있는 일을 어려운 방향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기묘한 재주를 펼쳐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동안 무수하게 보아왔던 내가 고수들의 술 따르는 시범을 보아와서 약간의 시들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왕 자아는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눈빛을 빛냈다. 왕자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수를 가볍게 벌렸다. 그러자 한쪽에 놓여있던 묵직한 술통이 허공으로 둥실 떠올라서 그의 손바닥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확실히 왕자한이 내가의 공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와 같은 격공 선물의 절기는 내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왕자한은 이어서 한 손바닥에 그 술통을 올려놓고서 다른 한 손을 들어서 부채를 붙이듯이 가볍게 흔들면서 그곳에서 술이 뿜 어져 나오도록 했다. 술은 그 술통의 주둥이에서 일순간에 여러 개의 분수처럼 가늘게 솟구쳐 나와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라도 되는 듯이 여러 사람들의 비어있는 술잔으로 날아갔다. 기이하게도 그 술줄기는 비어있는 술잔의 안으로 조용히 떨어져서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이 넘치지도 않았고 적당하게 따라졌으며 게다가 주변으로 한 방울의 술도 흩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러한 공경을 보고서 다소 특이한 눈빛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별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확실히 왕자한의 내공수련의 경지는 제법 뛰어난 것인 듯했다. 그러나 기실 그와 같은 수법은 일단 절정의 공력을 터득하고서 좀 더 수련을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으며 별다르게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만일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놀라서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을 것이었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은 별로 놀라는 표정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실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재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왕자한이 각자의 술잔에 넘치도록 술을 가득하게 따르고 나자 주위에 특별하게 도 짙은 주향이 진동하는 것 같았다. 분위기에 취했음인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주향을 맞자마자 이 내 다소 취기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이 10여 년이나 묵은 주격청은 아주 짙은 향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시중에서 파는 것들과는 달라서 짙은 향기와 함께 특유의 풍미가 있었다. 무형의 안개와도 같은 주향이 진동하면서 주위를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일순 자신들의 처지마저 망각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시범을 곁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자한이 일단 그렇게 시범을 보이고 나자 마치 일을 마친 사람처럼 술통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서 손을 터는 것이 아닌가. 이윽고 왕자한이 조용한 표정으로 단정하게 앉은 채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왕용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시범이 그만 끝난 것인가요? 왕자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왕용은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술잔을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겨우 이런 시범을 보이고 끝내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왕자한은 미소하며 되물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느냐? 왕용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마음에 들지 않다 뿐이겠어요. 실로 이러한 재주는 강호상의 어중이 떠중이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그리 뭐가 대수롭게 더요. 왕자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면서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이와 같은 한 줄기의 음성이 들려와서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호호 만일 그와 같은 재주를 강호상의 시정잡배들이 할 수가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그와 같은 재주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간 고개를 돌린 사람들의 시야에 갑자기 한 명의 황의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그녀는 다름 아닌 황가였다. 그녀는 이제 겨우 부상자들을 치료하고서 시간을 내어서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오는 도중에 왕자한의 시범을 알고는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일단 그녀가 나타나자 이제까지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던 왕자 형이나 백모아 등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서 폭권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황소저 어서 올라오시오. 황가는 아까 저녁 무렵에 주루에서 만났었을 때와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정자의 앞에 이르자 얼굴에 가면을 벗어들고서 사람들을 향해 마주 포관한 뒤에 천천히 정자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황가는 자신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폭권으로 인사를 했지만
정작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은 왕자 아니었다. 이 술은 너무나도 깊이 옅은 향기가 나는 훌륭한 술이로군요. 저 도 한 잔 얻어 마실 수가 있을까요? 왕자는 미소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저기에 계신 백랑자에게 어쭈어 봐야 할 것 같소. 그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은 일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비록 10여 년이나 묵은 이 주겹청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금전에 대한 욕구와는 다소 거리가 먼 강호인들이었다. 설사 그 주겹청이 담겨져 있는 술통 하나를 왕자안이 혼자서 다 비워버린다고 해도 백기 등은 전혀 무례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황가는 왕자안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헌데 어이없게도 왕자안은 다시 백기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백랑자 저 술을 다시 하나 더 가져올 수 있겠소? 백기는 다소 의아해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와 같은 것은 물론 제가 충분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얼마든지 내올 수가 있어요. 이어 그녀가 밖을 향해 우수를 가볍게 휘젓자 정자의 밖에는 밀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던 하인들이 일제히 걸음을 옮겨서 밖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이제까지도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던 왕구가 돌연 황가를 향해 눈빛을 빛내며 물었다. 황언니, 아까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대체 그것은 무슨 뜻으로 한 말이었죠? 황가는 희고 길며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서 자신의 입을 가리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거야 그와 같은 훌륭한 절기는 감히 시정잡배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왕구는 다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와 같은 훌륭한 절기라니요. 설마하니 지금 저 오라버니가 시전해 보인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황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니겠어? 왕구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그와 같이 술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도 대단한 절기라는 것인가요? 황가는 잠시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웃으면서 왕구를 향해 되물었다. 왕동생 그대는 정말로 저 왕공자가 펼쳐 보인 것이 그저 술을 따르는 것이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왕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아니었나요? 황가는 가볍게 웃다가 말했다. 실은 나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한 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내고는 즉시 알게 되었지. 왕구는 물었다. 그게 뭐죠? 황가는 주위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주위에서 진동하고 있는 수양기이지. 동생은 여기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왕구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겨보는 듯 하다가 역시 알 수가 없다는 듯이 물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황가는 미소하며 말했다. 하긴 그와 같은 일은 평상시에는 그저 흘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지. 사실은 나도 내가 의술을 연구하고 독에 관해서 생각해 오지 않았었다면 그와 같은 차이를 발견해내지 못했을 거야. 왕구는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황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헌데 그때 문득 호릭의 왕용이 나서서 소리치면서 말했다. 아, 나는 이제 알게더요. 그건 바로 지금 이곳의 술 향기가 갑자기 강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경각하여 냄새를 맡아보고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대체 그것이 무공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황가는 미소하며 왕용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요. 사실 이곳의 술향기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지요. 백무아가 듣다 못해서 질문했다. 뭐가 특이하다는 말입니까? 황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대답했다. 이곳의 술향기는 원래 이렇게 강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술향기가 강렬하게 되었었죠. 백무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거야 조금 전에 술을 모두 따라 놓았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모든 술잔들을 비워놓았던 것인가요? 백무아는 그 말에 할 말을 잊었다. 사실 조금 전과는 달리 주위의 술향기가 강렬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왕자안이 갑자기 모든 술잔들을 채워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았다. 백무아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황가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소혁께서는 우선 그 술잔에 술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백무아는 그 말에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이윽고 마지못해서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술잔을 들어올려서 즉시 들이켜다.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백무아가 술을 마시는 광경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백무아가 술잔 속에 술을 다 비우고 나서 비어있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자 사람들의 시선도 그의 얼굴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때도 백무아는 여전히 멍청한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색이었다. 황가는 미소하며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백무아는 다소 어리둥절해져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르겠는데요. 백무아의 얼굴은 다소 붉어져 있었다. 황가는 그것을 보고는 문득 자신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듯 의아해하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아니, 그 술이 맛이나 향기에 있어서 아까와 다르지 않던가요? 백무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 하기는 술맛이 조금 진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술향기가 조금. 황가는 눈빛을 빛내며 그의 말을 중간에서 잘라서 다시 물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달라졌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백무아는 역시 고개를 다소 갸웃거렸다. 글쎄요. 이때 그것을 왕용이 황가를 향해 이렇게 질문했다. 황언니 대체 어떻게 그 술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가는 먼저 왕자안이 있는 쪽을 바라본 다음에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거야 나는 의원이기 때문에 늘상 어떤 독이 있나 하고 주의를 하게 되니까 즉시 수양기로서 그 술이 아까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의원들의 고유 분야이기 때문에 설령무공이 훨씬 높다고 해고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야. 왕용은 백무아를 돌아본 다음에 다시 물었다. 하지만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요. 황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 술은 아까보다도 수십 배나 독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만일 보통 사람들이 마신다면 즉시 취해서 쓰러져 버릴 것이지만 저 백소엽은 무공이 곡강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백무아는 그 말에 문득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그 술이 아주 독하기는 독한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실 때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일단 마시고 나니 뱃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군요. 왕용 등은 그 말을 듣고서 다소 놀랐다. 기실 그녀들은 백무아의 얼굴이 다소 붉어진 것이 그저 그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미 다소 취기가 돌아서 얼굴이 붉어진 것이었던 것이었다. 왕용은 그것을 보고는 더욱 놀라서 물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돼서 갑자기 그것이 그렇게도 독한 술이 되었죠? 세상에 얼마나 독해졌으면 백소엽이 취기를 느끼게 될까요? 황가는 그 질문에 손가락으로 한쪽에 놓여있는 술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것을 한번 들어봐. 왕용은 의아해하다가 무심코 그쪽으로 가서 술통을 들어보다가 일순 깜짝 놀라서 안색이 대변했다. 알고 보니 그 술통은 텅 비어 있어서 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원래는 그 술통은 아주 컸고 또한 술이 거의 차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술이 가득하게 남아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노릇이죠? 왕용은 의아해 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술을 다시 가져오라고 한 것인가요? 황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바로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 왕공자는 한순간에 거기에 있는 술을 모두 따랐던 것이었지. 왕용은 놀라서 물었다. 그렇다면 오라버니가 그 술을 한순간에 독한 술로 정제시켜서 우리 모두의 술잔에 따랐다는 말인가요? 황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 거기에 한치도 오차가 없어.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말의 뜻을 모두 이해하고는 크게 놀라서 왕자안을 바라보았다. 기실공력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커다란 술통 안의 술을 모조리 강한 독주로 정제하여
그것을 적당하게 모두의 잔에 채우고도 결코 조금도 오차가 없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까 왕자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재간을 부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실행했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주위에 강한 주양이 풍겨나왔던 이유는 바로 그 많은 주겹청이 독하게 정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개와도 같은 술기운이 사방으로 퍼 전나갔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다. 실로 그러한 재주를 부리려면 우선은 상당한 수위의 공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공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운기법문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만일 한 사람이 일단 고도의 공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무학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학이 깊어서 그와 같은 술을 마신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왕자안의 신비로운 재간에 대해서 경악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왕구가 일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라며 왕자안에게 물었다. 황언니의 말이 사실인가요? 왕자안은 대답했다. 그렇다. 순간 왕자영은 예리한 눈초리로 왕자안의 얼굴을 쏘아보았고 백무하는 기이한 표정을 지으면서 왕자안에게 질문했다. 대체 그와 같은 재간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왕자안은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뭐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니 신경 쓸 것이 없소. 백무하는 그 말에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조금 전에 그들 모두는 왕자안이 그와 같은 재간을 부리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눈치채지 못했었다. 그러한 사실은 별로 대수로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기실은 그렇지 않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평범함 가운데에 더욱 놀라운 내용이 깃들어 있는 것이었다. 무릇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고들 하지 않던가. 만일 왕자안이 조금전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었다면 아마도 누구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어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다면 자연히 거기에 대해 한 방어도 소홀해지기 마련인 것이었다. 즉 조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왕자안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곳의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왕자안의 능력이 이곳의 사람들의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었다. 물론 지금 왕자형과 같은 사람들은 내심으로 그것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는 것이었다. 왕용이 질문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와 같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를 위하여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나요? 왕자는 그녀를 향해 대답했다. 그거야 간단한 일이지. 우선 공력을 사용하여 술을 정제시킨 다음에 그 양을 조절해 가면서 각자의 술잔으로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일 약간의 술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모두 공중으로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야.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왕자안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실로 그와 같은 재간은 시전하기가 간단한 일인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코 그와 같은 재간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로 말로는 쉽겠지만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해내기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며 게다가 그것을 아까의 왕자안처럼 거의 완벽하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해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문득 왕자안 무공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아, 정말로 이 술은 독하기 짝이 없는 것이로군요. 왕용이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술잔 속의 술을 직접 마셔보고는 일순 탄성을 발했다. 그녀가 마신 술도 역시 독하게 정제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신 그녀의 안색은 대변에 사과처럼 불그레하니 상기되었다. 사람들은 이에 따라서 자신들도 슬그머니 술잔 속의 술을 마셔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 무렵에 이윽고 하인들이 술통을 대여섯 개나 날라왔다. 대끼는 조금 전의 상황을 미리 눈치채고서 하인들에게 아예 대여섯 통의 술을 가져오도록 시켰던 것이었다. 황가는 이에 웃으면서 왕자안에게 물었다. 이제는 저에게도 한 잔의 술을 따라줄 수가 있겠죠.
왕자는 웃으며 대꾸했다. 나에게 술잔을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소. 황가는 미소하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보기에 왕공자는 용모도 절세적으로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그 무공은 헤아릴 길이 없으니 장차 강호에서 훌륭한 명성을 떨치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번에 당신에게 잘 보이는 것은 마치 장래를 위한 투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은 황가가 노골적으로 그처럼 높게 평가하자 다 소놀란 표정들이었다. 기실 조금 전에 왕자안이 다소 신기한 재주를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은 별다른 뛰어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실제로 강호상의 인물들은 대개가 남모르게 신기한 재주들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비록 왕자안이 다소 특이한 재주를 보여주었지만 드러나 이곳의 사람들은 저마다 특기가 있어서 자신들도 왕자안이 할 수가 없는 재간들을 펼쳐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황가가 느닷없이 그처럼 상대를 높여서 말하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번호 75 90 등록자 김창현 레드옥 9701 27 14 07 360줄째 목백상 개방백의 제자 26장 제26장 어둠 속의 사람들 왕자하는 이에 담담히 웃으면서 대구했다. 과찬의 말씀이요. 황가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기어코 저에게는 그 수를 따라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왕자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황가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재촉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직도 그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 거죠? 왕자하는 웃으면서 말했다. 좋소. 하지만 소생이 수를 따르기 전에 우선 낭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었구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수를 따르느냐 하는 것인데 낭자는 특별한 원칙을 원하오 아니면 평범한 것을 원하오. 황가는 잠시 의아해 하다가 대답했다. 그야보다 특별한 것이 좋겠죠. 만일 당신이 평범하게 그와 같이 수를 따르신다면 제가 구태여 수를 얻어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했다. 그렇다면 알겠소. 이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왕자는 천천히 걸어서 하인들이 내려놓고 간 술통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5개의 술통 가운데 하나를 개봉해서 막 그것을 들고 술을 따르려는 듯 했다. 헌데 다음 순간에 문득 그의 안색이 가볍게 변하는 듯 했다. 왕자는 잠시 술통의 안을 내려다 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서 백기에게 질문했다. 혹시 이 통 안에 들었던 것이 주겹청이 맞는 것이오? 백기는 왕자안이 느닷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예, 바로 그래요. 왕자안은 다시 물었다. 헌데 지금은 텅 비어 있는 것이오. 순간 비단 백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크게 놀라서 심형을 일으켜서 술통 속을 바라보다가 문득 저마다 안색이 크게 변했다. 아니나 다를까 왕자안의 말대로 그 술통 속에는 이미 한 방울의 술도 남아있지 않고 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같이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 술통이 조금 전에 왕자안이 개봉한 것을 직접 보았었는데 갑자기 그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백기는 잠시 놀라서 어리벙벙한 표정이 되어서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왕자안은 이번에는 다시 다른 술통에 뚜껑을 개봉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전히 그 술통들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왕자안이 뒤를 이어 다시 2개의 술통의 뚜껑을 열었는데도 그와 같이 술통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 음과 같이 생각했다. 필시 조금 전에 술을 가져온 하인들이 감히 여기에 농간을 부을린 것이 틀림이 없다. 아니면 누가 미리 그 술통 속에 술을 마셔버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 놓은 것이겠지. 사람들은 이에 다시 왕자안의 재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여간 아쉬워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백기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서 정자에 밖에 은밀하게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에 하인들은 다소 멍청한 표정이 되어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늙은 하인이 정자의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대답했다. 술이 없다니요. 소인 등은 이미 시키는 대로 술을 가져온 것입죠.
베끼는 하인이 멍청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뭐라고? 너희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인은 정자의 안으로 들어서서 정말로 텅 비어있는 네 개의 술통을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물론 있죠. 소인 등이 감히 어떻게 그 술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요? 게다가 그 술은 이미 봉인되어서 10여 년간이나 감히 누가 개봉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 속의 술을 마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되었다. 그렇다. 생각해보니 조금 전에 왕자안이 직접 개봉했던 그 술통들은 이미 10여 년간이나 개봉하지 않았던 것들이었고 또한 그것을 미리 열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대체 귀신의 장난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감히 그 술을 훔쳐 마실 수가 있었겠는가? 게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 하인들이 들고 들어올 때에 매우 무거워 타던 광경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는 필시 그 술통에 배부의 술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원래부터 술통이 비어있지 않은 것이라면 대체 그 많은 술들은 한순간에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 백기도 역시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하인들 밖에는 없을 것이기에 다시 그 하인을 향해 추궁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 이 술통들이 다 비어있는 것이란 말이냐? 하인은 이에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소인도 이 술통을 나르면서 정말로 술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술통들이 모두 비워져 버렸다니. 혹시 소인이 한번 확인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앞에 아직 개봉하지 않은 술통이 하나 남아 있었다. 비록 개봉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술통 역시 비어 있을 것임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인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백기는 그 하인이 감히 자신들의 말을 믿지 못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그러나 일단은 그로 하여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하인은 이에 즉시 아직 개봉되지 않은 술통의 앞으로 걸어가서 그 술통의 뚜껑을 열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사람들은 일순 갑자기 안색들이 변했다. 일단 하인이 그 술통의 뚜껑을 열자마자 일순 그 안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강한 수량기가 흘러나와 사방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아니나 다를까. 즉시 시선들을 그 술통 속으로 집중한 순간에 그들의 눈에는 맑고도 그윽한 수량기를 풍겨내는 주겹청이 찰랑찰랑하게 들어차 있는 술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기이하게도 유독 그 하인이 연 술통의 내부는 비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향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 보이게라도 하듯이 수량기를 사방에 풍기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백색의 그림자 하나가 번쩍하더니 어느새 백무아가 하인의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의 손목에 맹문을 틀어잡고는 소리쳐서 말했다. 내 놈은 어서 말해라. 하인은 느닷없는 일을 당하자 놀랍고도 두려운 심정에 휩싸이게 되어서 안색이 시퍼렇게 변하고 말았다. 예, 소인이 무슨 말을 하라는 말씀이옵니까? 백무아는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어째서 내 놈이 연술통에만 술이 들어있느냐는 말이다. 내 놈들은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냐. 하인은 이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듯이 일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왕자안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느닷없이 왕자안이 나서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졌다. 백무아가 그에게 질문했다. 아니 귀하의 그러한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왕자안은 다소 웃으면서 대답했다. 사실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기 때문이요. 이어 왕자안은 고개를 돌려서 환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보고는 환가는 일순 어리둥절해하다가 문득 깨달은 듯이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왕공자께서 그처럼 술통을 비워버린 것이었군요.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다 함께 크게 놀랐다. 그러니까 기실은 조금 전에 왕자안이 술통을 여는 순간에 이미 그 안의 술들을 제거해버렸다는 말이었다.
아니보다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술통 속의 술이 유난히도 강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곳의 술들이 모두 그곳으로 집결된 것 같았다. 실로 이와 같은 재간은 아직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말로는 쉽겠지만 기실 그처럼 한순간에 모든 술을 한 곳에 정제시켜서 모아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능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가운데 왕자는 담담하게 웃으면서 황가를 향해 다시 물었다. 자, 이제 낭자께서는 소생의 특별한 술을 받으시겠소. 황가는 미소하며 말했다. 예, 기꺼이 받도록 하죠. 왕자는 이번에는 손수 앞으로 걸어가서 어정쩡하게 물러나는 하인의 자리에 가서 술 한 잔을 따라서는 황가에게 건네주었다. 황가는 그것을 받으면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감격했어요. 당신의 이 재간은 실로 최고로군요. 왕자는 미소하며 고개를 저었다. 과찬의 말씀이요. 아직 자리에 앉아있던 황병호가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왕자안에게 비어있는 잔을 권하면서 말했다. 과찬의 말이 아니요. 사실 그와 같은 절기는 놀라운 것이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소. 왕구가 다시 물었다. 대체 그와 같은 절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왕자는 황병호로부터 한 잔을 받으면서 고개를 돌려서 대꾸했다. 그다지 신기한 것은 아니다. 내 나중에 너희들이 원한다면 가르쳐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이 무리민들은 무공절기를 배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한다. 왕구와 왕용 역시 일순간 환한 얼굴이 되었다. 왕용은 앞으로 나와서 단숨에 한 잔을 비운 왕자안의 술잔에 술을 따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잔을 따를 테니 그 약속을 잊지 마셔야 해요. 왕자안은 술잔을 들어서 마시면서 웃었다. 하하, 너는 아예 나에게 협박을 하는구나. 이윽고 술잔을 비운 왕자는 이번에는 백기를 향해 폭권을 하며 말했다. 이렇게 소생을 초청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나 이제 소생은 물러가 봐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자리는 오로지 자신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자는 그만 물러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백기는 역시 다소 섭섭한 표정이었으나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말리려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렇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죠. 왕자는 이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폭권했다. 소생이 이거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즐겁게 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좌중의 몇몇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가볍게 폭권의 예를 취해 보였다. 왕자는 이내 그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서 밖으로 향했다. 왕자은이 장원을 떠나서 걸음을 옮기는 주위는 이때 상당히 어두웠다. 비록 달이 있다고는 하나 사위는 괴괴한 정적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또한 건풀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왕자는 갑자기 자신의 앞에 웬 물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실로 이와 같이 괴괴한 밤에 그와 같은 물체를 만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공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물체가 기실은 사람이었다면 더욱 두려워질 것이었다. 하지만 왕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서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당연하다는 듯한 기색이었다. 마치 이미 그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웬일입니까? 왕자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일순 다소 거칠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구나. 왕자는 미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사람은 바로 왕자형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 혼자였는데 그의 주위에 따르던 왕구와 왕형의 누이 동생들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었다. 왕자형은 음침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너는 각오하고 있었다는 말이냐? 왕자는 그의 찌르는 듯한 시선을 마주 바라보면서 대꾸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자형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왕자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구태여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자형은 두 눈에서 안광을 발출시키면서 다시 물었다. 그건 어째서냐? 왕자는 말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조금도 이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왕자형은 소리쳤다. 이익이 없다고.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왕자형은 물었다. 그건 또 어째서냐? 왕자는 대답했다. 조금 전에 나는 당신과 정저에서 만나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내가 누구에게 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죠. 게다가 당신이 나에게 살수를 펼친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나에게 뭔가 꺼려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자영은 잠시 왕자안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쓸데없이 이곳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느냐? 왕자안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자영은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건 왜지? 왕자안은 대답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닌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왕자영은 그 말에 일순 음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그저 상식적인 말로만 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내게 살수를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냐? 왕자는 대답했다. 비록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흐흐흐. 왕자영은 왕자안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한참 동안 음산하게 웃다가 이윽고 싸늘한 시선으로 안색을 바꾸어서 말했다. 좋다. 사실 나는 너의 말대로 이곳에 너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너에게 한 가지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왕자는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뭘 물어보려는 것이오? 왕자영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냥 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내가 우리 가문에 와서 무슨 해를 끼치거나 할 경우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니, 만약 내가 처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 흐흐흐흐. 자, 우리는 이제 낙양에서 다시 보기로 하자. 말과 동시에 왕자영은 즉시 신형을 날려서 훌쩍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왕자는 잠시 그렇게 서서 왕자영이 사라진 방향을 주시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잠시 후에 그는 문득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겠소? 순간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쪽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한 줄기의 인형이 흡사 유령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은 바로 황가였다. 뜻밖의 나타난 그녀는 가볍게 미소하며 왕자안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당신은 내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군요. 왕자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소. 황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아니 어째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요. 황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웃었다. 내가 호기심이 있는 것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왕자는 이번에는 질문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황가가 대답했다. 그건 아마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왕자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웃으며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나를 쫓아왔으니 무슨 용건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황가는 일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더니 말했다. 그러니까 저더러 빨리 용건만 말하고 사라지라는 말인가요? 왕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 구태여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있겠소. 이제 밤이 깊어져서 가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황가는 문득 왕자안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모든 여자들에게 이렇게 대하나요? 왕자안은 대답했다. 당신이 처음이니 모든 여자에게 그렇게 대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요. 황가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없나요? 왕자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강호에 나와서 여자와 이렇게 오래도록 얘기해 본 적이 없소. 왕자는 이어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나에게 달리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요. 황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전에 우선 하고 싶은 말이 있군요. 그것이 무엇이요?
황가는 말했다. 당신은 아까 분명히 그 당신의 사촌형을 무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어째서 시종일관 그에게 저자세를 보인 것이었죠? 왕자는 다시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황가는 그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다시 물었다. 당신의 무공은 그보다 훨씬 강한 편이 아니었나요? 왕자는 다시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오? 황가는 대답했다. 그것은 아까 당신의 무공을 보고서도 알았지만 바로 조금 전에 도 당신의 사촌형은 나의 존재를 몰랐었지만 당신은 금방 알아내지 않았나요? 왕자는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겠소? 황가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대답했다. 그거야. 지금 우리들 신진들의 무공은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당신의 무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아주 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번호 78 90 등록자 김창현 레드옥 9701 28 08 22 366줄째 목백상 개방백의 제자 27장 제27장 개방의 총타. 황가는 다시 물었다. 나의 말이 틀렸나요? 왕자는 대답했다. 글쎄. 하지만 혹시 그가 아까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서도 그냥 가서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오? 황가는 질문했다. 그렇다면 그의 무공은 당신보다도 더욱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은 아니오. 황가는 의아해져서 물었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이죠? 왕자는 대답했다. 그런 아까 나의 무공은 그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말이오. 황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역시 당신은 그보다는 무공이 우위에 있다는 말인데 여태까지는 당신은 어째서 그에게 저자세를 취한 것이죠? 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오. 황가는 물었다. 역시 그것은 그가 당신의 사촌형이기 때문인가요? 왕자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소. 황가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말했다. 당신은 약간 엉뚱한 사람이로군요. 호호. 내가 그러다가 오해라도 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죠. 왕자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역시 그 상황에 맡기는 것이 좋겠소. 헌데 당신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황가는 가볍게 웃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한 가지의 다짐을 받아두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황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윽고 왕자안을 향해 다시 물었다. 당신은 나와 친구가 될 의향이 있나요? 왕자안은 그녀를 보면서 되물었다.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요. 황가는 다소 안색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바로 그래요. 지금은 어둠 속이라 그녀의 상기된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다소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왕자는 이내 대답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소. 황가는 그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요? 왕자는 대답했다. 나는 원래 모든 사람을 나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소. 그러니 부탁을 들어주고 말고가 어디에 있겠소. 황랑자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황가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나는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의 그 말뜻을 모르겠다는 말인가요? 왕자는 대꾸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특별한 것이라는 말인가요? 황가는 대답했다. 그래요. 특별한 것이죠. 왕자는 물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말은 그러니까 나와 애인 사이가 되자는 말이요. 황가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된다는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군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유일한 남자친구라는 말이오. 황가는 눈빛을 빛내면서 말했다. 그래요.
역시 나도 당신의 유일한 여자친구이겠죠. 왕자는 웃으며 대답을 했다. 나는 모두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황가는 웃으며 그의 앞으로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언약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약속해요. 왕자는 즉시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마주 걸어 서 약속하면서 말했다. 물론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황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거야 물론 우리는 서로 간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왕자는 웃으며 손가락을 풀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는걸. 황가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이죠? 왕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미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일 당신과 그와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들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소. 황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다니고 있는 그 낭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왕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백낭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소. 황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의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우선 당신과 친구로서의 약속을 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언약이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맹세할 수가 있나요? 왕자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황가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말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믿고 가도록 하겠어요.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황가는 일순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윽고 신형을 날려서 훌쩍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왕자는 그것을 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했다. 헌데 그 순간에 그의 뒤편에서 느닷없이 한 줄기의 백색의 그림자가 환상처럼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그 섬세한 인형은 대체 누구일까? 왕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마치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라도 하듯이 왕자는 여전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왕자는 상당히 밤이 이슥해져서에 비로소 자신의 객방으로 돌아왔다. 옆방의 상관협이나 상관제 등은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는데 이윽고 왕자안이 잠자리에 들자이내 그들도 잠자리에 드는 모양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행은 다시 계속해서 마차를 타고 달려서 드디어 수일 만에 낙양성에 밖에 도달하게 되었다. 낙양 이성시는 천하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여 과거에 황실의 유적들이 많이 있기로 이름난 고도로서 또한 현재에도 제법 상가들이 번화한 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이 낙양의 북쪽에는 하나의 유명한 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망산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망산은 낙양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곳에 무수한 무덤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실로 온갖 신분의 무덤들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화려한 부와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의 거대한 무덤들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북망산에 당금의 개방의 총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 그 위치는 비록 알려지지 않고 있었지만 과거에 화려했던 항고 총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왕자는 독고상 등과 함께 일단 낙양에 들어서서 일행에게 성내의 한 객점을 잡아 놓으라고 지시한 다음에 자신은 혼자서 북망산으로 향했다. 개방의 총타는 실로 은밀하여 쉽게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어느 하나의 허름해 보이는 토신묘에 있었다. 그 토신묘는 북망산의 상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다. 왕자안이 그 토신묘의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오후 무렵이었고 그 토신묘의 앞에서는 지금 서너 명의 부대를 매달은 중년거지들이 둘러앉아서 이를 잡고 있는 중이었다. 물론 그 거지들의 주위에는 심한 악취가 풍겨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왕자안이 그 앞에 천천히 다가가자 일순 그들은 다소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경계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왕자안의 모습이 그저 산천경계를 유람하러 나온 서생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내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서 다시 이를 잡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왕자안은 그들의 앞으로 가서
공손한 태도로 질문했다. 실례지만 귀하들은 개방의 사람들입니까? 거지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다소 뜻밖이라는 듯이 다시 둘러보다가 그 가운데 한 중년 거지가 다소 퉁명스러운 음성으로 대꾸했다. 보면 모르시오. 그러니 그대는 우리에게 적선할 의향이 있다면 몇 푼 던져주고 그렇지 않다면 물러가시오. 이 거지들은 그저 보기에도 다른 거지들과는 비록 똑같이 천하의 일을 잡고는 있었지만 허술한 가운데 왠지 위험이 어려 있는 것 같고 또한 절실하게 적선을 구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기실 그들은 이개방의 총타로 향하는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왕자는 그들의 허리춤에 메어진 작은 부대들의 숫자가 3개와 4개인 것으로 보아 그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이 개방의 3대 제자들과 4대 제자들은 외지로 가면 능히 부분 타주나 분타주가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곳 총타에서는 그저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의 태도에서는 그러한 떳떳한 분위기와 함께 당당한 기세마저 엿보이고 있었다. 확실히 천하를 떨쳐올리고 있는 당금의 개방에서 그들의 기세는 가히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왕자는 그 중년거지의 말을 듣고서 물러가거나 적선을 하지 도않았다. 다만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적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중년거지들은 이에 그의 얼굴을 일제히 주시하면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까의 그들의 눈빛에서는 그저 평범한 기운이 흐르고 있는 듯 했으나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눈에서는 일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년거지들은 왕자안이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더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그 가운데 한 거지가 입을 열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오? 왕자안은 말했다. 당신들은 혹시 이곳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소? 거지들은 다시 의아해졌다. 그 거지가 다시 물었다. 누구를 말이오? 왕자는 말했다. 이를테면 왕가성을 가지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오. 거지들은 그 말을 듣자 이내 뚜렷한 경계의 표정을 드러내면서 눈빛을 왕자안의 전신으로 모았다. 그 4대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것은 어째서요? 왕자는 대답했다. 그것은 이곳이 바로 개방의 총타로 통하는 입구이기 때문이오. 순간 그 서너 명의 거지들이 일제히 신형을 일으켰고 신법을 발휘하여 왕자안의 주위를 둘러싸는 한편으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예의 그 4대 제자는 다시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그 왕가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라는 것이오.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에 그 세대 제자는 두 눈에서 마치 불길과도 같은 안광을 발출시켰다. 그는 마치 왕자안의 전신을 내부 가지라도 들여다보기라도 하듯이 그와 같은 시선으로 주시하다가 이윽고 다시 물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소? 왕자안이 대답했다. 이 개방의 총타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내가 이렇게 쉽게 찾아왔으니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소. 기실 왕자는 어려서부터 이곳과 인연이 깊었었기 때문에 즉시 이곳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년거지는 기이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곳의 위치가 비록 일반인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강호상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마련이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그 이유만으로 당신을 알아볼 수가 있겠소. 왕자는 거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나를 알아볼 수가 있겠소? 그 중년거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이윽고 말했다. 당신이 만일 며칠 전에 만났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말한다면 나는 알 수가 있겠소. 그 중년거지의 말은 다소 이상했다. 표현력의 부족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말대로 왕자안이 며칠 전에 만났었던 사람을 찾는다면 한두 명이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왕자는 이내 그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렸다. 아마도 일전에 만났었던 왕자영이 이미 이곳에 이르러서 자신이 온다는 것을 말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왕자는 담담하게 미소하며 말했다. 물론 나는 알고 있어. 그는 바로 철명계가 아니오. 순간 그 중년거지를 비롯한 다른 거지들의 안색이
놀람과 함께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기실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실로 그가 눈앞에 나약해 보이는 서생일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 그들은 미처 입을 열지도 못했다. 느닷없 이 그들의 뒤쪽에서 한 줄기의 다소 거칠은 듯한 음성이 들려와서 모두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핫핫핫, 안동생. 이제야 왔군 그래. 중년의 거지들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내 다소 안도하는 기색이었고 왕자아는 그저 무심한 듯한 시선을 그쪽으로 보냈다. 지금 토신묘의 안쪽에는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이전에 왕자안이 만났던 철명계 왕자형이었다. 그는 다소 반가운 듯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소 뜻밖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일전에 그는 살벌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라졌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처럼 반가운 기색을 보이더니 의외의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좌순찰께서 오셨군요. 그 중년 거지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왕자영은 이어 왕자안을 바라보며 웃었다. 지금 왕자영은 허리춤에 5개의 부대를 매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다른 중년 거지들보다 지위가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좌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왕자영의 직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찰인이 향준이 하는 직책들은 분타주 등의 직책과는 달리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다. 지금 총순찰의 직책에 있는 사람은 왕자영의 친형이자 그들의 맞이인 옥명계 왕자원이라는 사람으로 현재 무림삼룡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개방에서 그와 같은 직책들을 도맡아서 왕가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당금의 무림에서 왕가의 위세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았다. 중년거지들은 일단 왕자영이 나타나자 자신들의 임무를 다해서 안도한 표정으로 한쪽으로 물러났다. 왕자는 자신의 앞으로 다가온 왕자영을 만나서 폭권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군요. 왕자영은 기이한 눈초리로 그를 의미 있게 바라본 다음에 말했다. 그렇군. 하지만 기왕에 만나게 되었으니 피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자네가 전에 말했던 나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개방의 사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왕자안을 대접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었다. 왕자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시오. 왕자영은 잠시 더 왕자안의 차림새와 그의 신색을 살펴보더니 이윽고 몸을 돌려서 토신묘의 안으로 향하면서 말했다. 자, 그럼 나를 따라오게. 아마도 지금 왕자영이 이렇게 때맞추어 왕자안의 앞에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은 미리부터 왕자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았다. 기실 이 개방의 소식통은 정통하여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는 결코 그들의 이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왕자안은 묵묵히 왕자영의 뒤를 따라갔다. 만일 조금 전의 생각과 같이 그러했다면 왕자영의 얘기에 의해서 지금 개방의 총타에서는 왕자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왕자안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사람처럼 담담하기 짝이 없는 표정이었다. 토신묘의 안은 다른 보통의 토신묘들과 다를 바가 없이 지저분하고 또한 온갖 음식 찌꺼기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러나 일단 그 토지 신상의 앞으로 가서 마치 사람의 혈도를 점혈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지풍을 날렸다. 그리고는 이어서 신상을 뒤로 가볍게 밀었는데 순간 그 신상이 뒤로 밀려나면서 거기에는 하나의 좁은 지하 계단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실로 그와 같은 기관 장치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 지하 계단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통로가 넓어졌으며 이어서 다소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총타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르릉. 두 사람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 신상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 지하 계단의 입구를 막았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게 되었다. 그 지하 계단을 비롯한 통로의 내부에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 서매우 어두웠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다소 빠르게 걸어서 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왕자영은 비교적 말수가 적은 사람인 것 같았다.
그는 아까 밖에서 매우 반가운 표정으로 호들갑을 떨었으나 일단 어두운 통로에 접어들게 되자 그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기만 했다. 이 통로는 생각보다도 매우 긴 편이었다. 그것은 앞으로 가면 서무수한 갈래길을 거치고 있었고 만일 그 가운데 길을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면 그저 다른 북망산의 중턱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왕자하는 시력이 지극히 뛰어난 편이었으므로 이런 어둠 속에서도 왕자영의 뒤를 따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왕자영은 이윽고 자신이 지나치게 무거운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문득 걸음을 다소 늦추면서 입을 열어 말했다. 그대는 대체 무슨 일로 이곳에 찾아온 것이지? 왕자하는 지금 이 어두운 지하 통로의 곳곳에 개방의 사람들이 경계를 삼엄하게 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 그는 왕자영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무사한 것이지 만일 누군가가 무력으로 이곳을 지나려고 했다면 결코 쉽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왕자하는 담담히 미소를 떠올리면서 대답했다. 나는 그저 이곳을 찾은 것이요. 왕자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서 왕자한의 얼굴을 바라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걸으면서 질문했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번에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인가? 왕자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왔어야만 했다는 말인가요? 왕자형은 대꾸했다. 그거야 그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왕자하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곳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왕자형은 냉랭하게 대꾸했다. 그건 역시 그대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왕자하는 되물었다. 그대는 혹시 내가 무슨 야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번호 79-90 등록자 김창현 레드옥 9701 2808 22 401줄째 목백상 개방백의 제자 28장 제28장 구륜총호법 왕자영은 다시 힐끗 고개를 돌려서 왕장안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차가운 음색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당금에 이르러서 우리 개방은 천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지. 당금에 이르러서 우리 개방의 방도들의 숫자는 늘었으며 누구도 우리 개방의 방도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우리 개방의 야망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왕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세상의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왕자영은 문득 가볍게 흠칫하여 신형을 멈추고서 고개를 돌렸다. 그럼 그대는 우리 개방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왕자는 되물었다. 나는 이미 개방 사람이 아니오. 왕자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대는 개방의 백의 제자의 신분이다. 그것은 아직 정식 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대는 개방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규정한 것이므로.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왕가의 사람이니 이미 개방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요. 왕자영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본방의 직책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왕자는 대답했다. 나는 지금 이미 하나의 문파를 관장하고 있어. 그런데 어째서 그런 욕심을 내겠소? 왕자영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문파라고. 그건 무엇인가? 왕자는 대답했다. 무화문이라고 하오. 무화문. 왕자영은 일순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기실 당금의 강호상에는 무학의 융성기를 맞이하여 곳곳에서 무수한 문파들이 하룻밤 사이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바람의 개방의 사람들로서도 일일이 그 이름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왕자영도 왕자안이 관장하고 있다는 문파가 아마도 겨우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 때문에 본방에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왕자는 대답했다. 그것은 그저 나의 할아버지와 백구를 뵙기 위한 것이오. 왕자영은 잠시 왕자안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다시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은가? 왕자는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소.
만일 내가 정말로 개방의 직책을 탐내서 온 것이라면 당신은 나를 두려워할 것이요. 왕자영은 이에 싸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다. 흥, 본방은 원래부터 능력에 따라서 직책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직책을 빼앗을 수가 있을 것이며 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과 함께 왕자영은 다소 기분이 상했는지 묵묵히 다소 빠르게 안쪽으로 재차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득 그는 한 가지의 할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내 다시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나의 할아버지인 방주를 뵙기 위해 온 것이라면 시기를 잘못 골랐다. 왕자는 물었다. 그럼 그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요? 왕자영은 고개를 돌려서 왕자안의 얼굴을 돌아본 다음에 대답했다. 본방의 방주께서는 이미 입신에 놀라운 무공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누구에게 해를 입는 법이 없으시다. 왕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그분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요? 왕자영은 대답했다. 그분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시다. 따라서 너는 단지 우리 아버님만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왕자는 이미 그의 백부인 왕자영의 부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아주 특별하게도 젊은 나에게 구대 장로의 직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10개의 부대를 메고 있는 방주의 다음으로서 차기의 후계자가 되는 셈인데 그를 가리켜서 백결계라고 한다. 그 백결계 왕용생은 현재 구대 총호법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는 상태이며 거의 실질적인 방내의 일을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대 장로는 원래 방주의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직책으로서 모두 5명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군다나 왕용생은 차기의 후계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결코 그의 위치가 가볍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었다. 왕자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만일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잠시 기다리겠다면 나중에 방주님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듣자 하니 왕자영의 말은 가식이 없어서 그의 말 그대로인 것 같았다. 왕자는 비록 처음부터 방주를 만나고 싶었으나 상황이 이러함으로 우선은 개방의 차기 후계자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가운데 이윽고 두 사람은 통로의 끝부분에 이르렀다. 이 통로의 끝부분은 그 저 다른 점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곳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이른다면 이 통로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왕자영이 막다른 통로의 앞으로 걸어가서 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풍을 날리고 이어서 가볍게 장력으로 미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이내 그 막다른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그그 그 통로의 뒤에는 비교적 밝은 빛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막다른 통로가 뒤로 물러나면서 그 안에 있던 빗살들이 물밀듯이 이쪽으로 들어오자 왕자는 그곳이 하나의 커다란 광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광장의 주위에는 은밀하게 몸을 숨긴 경계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그들은 당연히 암호를 물어보고서 통과시켰을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는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좌순찰이었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통과시켰을 것이었다. 그 넓은 광장의 안은 비교적 한적하고 조용했다. 이곳이 개방의 총파인데 그 많은 개방의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사실 이곳은 과거의 부호의 거대한 북미였다. 그것을 개방해서 차지하여 약간 기관장치를 하고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개방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각기 자신들의 위치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왕자는 거기에서 일사불란한 개방 방도들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다. 왕자은이 왕자영을 따라서 통로를 벗어나서 광장의 안으로 들어서자 뒤의 통로는 다시 미미한 소음을 발하면서 다시 닫혔다. 왕자영은 이번에는 왕자안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광장의 안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 넓은 광장의 사방의 벽면에는 실로 수를 헤아리기어 묘올 만큼의 많은 성문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크기나 모양이 서로 비슷비슷하여 실로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왕자영은 그 가운데의 한 성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의 앞에는 하나의 긴 회랑이 나타났다. 그 복도의 사방에는 역시 석실들이 무수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이윽고 그 복도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나아가자 하나의 작은 성문에 이르렀다. 그 성문은 다른 성문들보다는 오히려 약간 작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비실 그 성문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욱 위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성문의 주위에는 많은 야광주들로 장식을 해서 휘황한 빛을 발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시 이곳은 개방의 방주의 집무실 정도는 되는 모양이었다. 왕자영은 그 성문의 앞에 이르자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공손한 태도를 하고서 안쪽을 향해 말했다. 좌순 차리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러간 뒤에 이윽고 안쪽에서 한 줄기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안으로 들도록 해라. 왕자는 왕자영의 뒤에 서서 묵묵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그 안쪽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눈빛이 다 소 변하는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윽고 왕자영이 그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찍이 왕 자안에게 있어서 매우 낯익은 사람이었다. 어서 오너라. 그 낯익은 얼굴이 말하고 있는 낯익은 음성은 매우 자애롭게 들렸다. 지금 이곳은 대청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이곳들의 집기들이나 탁자들은 다소 호화롭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청의 중앙에 혼자서 앉아있는 한 사람은 그다지 호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단지 그는 전신에서 중후한 위엄을 풍겨내고 있는 중년인이었다. 백결계 왕용생 바로 왕자안의 백부이자 왕자영의 부친인 그 사람이었다. 그의 전신에 걸치고 있는 의복이 다소 깨끗하기는 하지만 온갖 누더기를 기운 것처럼 무수하게 꿰맨 구석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백부가 이렇게 대청에서 혼자서 왕자안을 맞이할 줄은 뜻밖의 일이었다. 왕자안은 잠시 대청의 안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왕 용생의 앞으로 다가갔다. 왕자영은 일단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는지 뒤로 물러나서 밖으로 사라져버렸으며 이어 그 대청의 성문이 도로 닫히고 나자 왕자는 왕용생을 향해 정중하게 포 권하며 말했다. 백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왕용생은 용모가 대체적으로 청소한 편이면서 전신에 싸늘한 위엄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었다. 그렇구나. 너는 그동안 잘 지냈느냐? 왕자는 대답했다. 예. 잠시 두 사람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왕용생은 잠시 그렇게 태사위에 앉은 채로 왕자안을 바라보다가 이윽고가 배운 탄식을 흘리면서 다시 말했다. 내 이미 너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근래 너의 어미도 돌아가셨다고. 왕자안은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왕용생은 다시 탄식했다. 그렇다면 좀 더 빨리 이곳을 찾아오지 왜 이제서야 나타났느냐. 하기는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니지만 왕용생은 다소 말끝을 흐리다가 다시 말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너의 생각을 묻고 싶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능하면 백부가 들어주도록 하겠다.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왕용생은 다소 의아해져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너는 개방의 직책을 얻고 싶지 않다는 것이냐. 당금에 이르러서 개방의 직책에 올라 있는 사람은 강호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이기에 그러한 의무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왕자는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왕용생은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어째서냐? 너는 개방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싫다는 말이냐? 나는 내가 원한다면 나의 아들들과 똑같은 직책을 줄 수도 있다. 원래 이 개방에서는 사사로운 직책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왕용생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왕자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즉 최소한 자신의 아들들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헌데 왕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아직 개방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왕용생은 그 말에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기는 너는 원래는 개방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하지만 그 백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식 제자가 아닌데다가 너는 특별히 방주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개방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왕자는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개방의 직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용생은 잠시 왕자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는 너의 아비도 과거에 그처럼 개방에 머물기를 싫어했었지. 그의 총명함은 오히려 나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는데 그만 그는 개방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천하를 떠돌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너의 아비의 그러한 성격을 닮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왕용생은 이어 눈빛을 빛내면서 왕자안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냐? 기실 원래 백부와 조카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라면 서로가 부둥켜 안고서 짧은 눈물이라도 흘렸어야 적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왕용생은 비록 겉으로는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여전히 태사위에 앉은 채로 왕자안을 대하고 있었고 왕자안도 그를 그저 정중하게만 대하고 있었다. 이 정중하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공손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백부와 조카로서의 예의에 걸맞는 것이 아니다. 왕자안도 기실은 그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그와 같은 관계가 된 것은 과거의 왕자안의 선친인 왕운생이 개방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의 복잡하고도 좋지 않은 분란을 겪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왕자안도 이제까지 개방을 찾지 않았었던 것이었다. 당시 개방의 방주였던 현임방주 청계 왕청기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개하여 그를 개방에서 축출함은 물론 이후 그의 자식인 왕자안마저 그저 그를 백의 제자로 정해놓기만 했던 것이었다. 사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왕운생은 요절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왕자안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개방에 한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방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왕용생은 자연 어색하게 조카를 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왕자는 담담한 시선으로 왕용생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제가 개방에 들른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왕용생은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웃으며 말했다. 첫째는 아마도 핏줄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겠지. 그렇다면 두 번째의 이유는 무엇이냐?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의 목적은 백부님과 조부님을 배웁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유는 왕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왕용생은 다소 안색이 변해서 물었다. 그것은 방주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백부님께서도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왕용생은 잠시 기이한 시선으로 왕자안을 주시하다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너의 과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냐? 왕자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용생은 이에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의 일이라고. 그래 대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왕자는 말했다. 당금의 천하는 크게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헌데 개방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용생은 왕자안이 설마하니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확실히 너는 너의 선친을 많이 닮았구나. 과거의 너의 선친은 그와 같이 지나칠 정도의 생각이 넓고도 깊었었지. 그는 당시에 너무나도 근원적인 문제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이었지만 그래 너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말이냐?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왕용생은 잠시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자신의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이렇다. 당금의 무림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지만 기실은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방주께서는 삼성냉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다른 사람들과 무림의 현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니 머지않아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확실히 당금의 무림의 가장 커다란 세력은 삼성냉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당근과 같은 거대한 혼란기에 개방의 방주가 삼성냉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왕자은이 잠시 묵묵히 생각에 잠긴 듯하지 이윽고 왕용생이 다시 물었다. 너는 나의 대답에 만족하느냐? 왕자은은 대답했다. 예, 만족합니다. 왕용생은 실로 그가 이처럼 간단한 용건을 가지고 왔었는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그 외에 질문은 없느냐?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왕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너는 그럼 이만 돌아갈 생각이냐?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며칠 후에 낙양의 성내에서 머물면서 조부께서 돌아오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왕용생은 조카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내가 나중에 방주께서 돌아오시면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도록 하지. 이 개방의 사람들에게 지금 왕자안이 묻고 있는 객점의 이름을 말해줄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천하제일의 소식통이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설사 왕자안이 어디로 일부러 숨어버린다고 해도 이내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왕자안은 이에 다시 정중하게 폭권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왕자안이 신형을 돌려서 막 두어 걸음을 나아갔을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한 줄기의 기이한 느낌이 섬찟하게 일어났다. 다름이 아니라 마치 실과도 같이 가느다랗고 하얀 지력이 어느 순간부터 왕용생의 손끝에서 일어나서 번개처럼 다가와서 왕자안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실로 그와 같은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설사 그것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왕자는 마치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피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놀라운 위력을 지니고 있는 풍천일지가 이미 심검의 경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자안이 그것을 피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 지력은 이내 그의 후두부를 꿰뚫어서 잔인하게 파괴시켜 버릴 듯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거의 왕자안의 머리에 닿으려는 순간에 그것은 갑자기 귀신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이미 이 왕용생의 무공이 초절정의 경지에 들어서서 진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다. 헌데 막 그 붕천일지가 사라진 다음에 왕자안은 느닷없 이 신형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서 왕용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자 왕용생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하, 내가 잠시 시험한 것이니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너는 무공을 가지고 있느냐? 만이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부탁을 하도록 해라. 강호상에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 고있는 것이므로 무공을 모른다면 온갖 사건에 휘말리기가 쉬운 것이다. 왕자는 이에 가볍게 웃으면서 대꾸했다.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무공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말은 왕용생을 다소 놀라게 만든 것 같았다. 실로 조금 전에 그의 암습은 일반의 고수들로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알면서도